이론 때 기본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 계신데요. 중요한 장표 몇 장만 더 언급을 해드리고 실기에 필요한 이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가 가장 잘하는 거는요. 순환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순환계는요. 혈액순환, 림프순환, 경락순환, 신경순환, 이 순환과 관련된 거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물 종류예요. 흐르는 거. 이 흐름을 굉장히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내용, 그리고 만약에 뼈 교정하는 사람들은 뼈 교정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근육, 추나나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근육에 맞춰져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메카닉 강사이기 때문에 메카닉이 잘하는 거를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카닉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순환계를 열어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면서 계속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환계가 잘 열리면요, 통증이 개선이 됩니다. 통증이 있다는 거, 염증이 있다는 거, 관절이 아프다는 거 다 원인은 하나예요. 피가 그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계가 열리면요, 통증, 염증, 관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을 잘 분해하고요, 생체전류 활성화를 시키고 면역력을 좋아지게 합니다. 자, 이 장표도 보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가 초음파 이 헤드를 가지고 세게 또는 발사처럼 이렇게 모서리를 가지고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초음파를 피부에 딱 접촉만 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분 젤 매질을 통해서 파동이 몸속으로 알아서 들어가서 일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팔 아프게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모서리를 가지고 발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메카닉은 이 기계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접촉만 하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다 좋아지지만 조금 짧은 시간 내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초보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초음파는 아까 방금 진동 보셨죠? 이 파동이 깊숙이 들어가요. 깊숙이 들어가서 세포 하나하나를 다 마찰로 흔들어요. 그래서 세포막에 껴있는 노폐물, 염증들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면서 마찰열이 발생해요. 그걸 신부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폐물이 딱딱했던 거를 액체화시키고 액체화된 걸 기체화시켜서 모공 속으로 막 빠져나와서 냄새나는 거, 매캐한 거, 눈이 아픈 거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초음파는 이화작용,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위까지 쪼개질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없으면 내기 힘듭니다. 이 선생님들 계시죠? 공기청정기 필수예요. 그리고 물방울이 뽁뽁뽁뽁뽁 터져요. 그러면 그걸 기포 발생이라고 하는데, 기포가 발생이 될 때 또 노폐물들을 팡팡팡팡 하면서 모공을 청소를 해주는, 얼굴도 깨끗해지는 거고 세포도 기포가 팡팡팡팡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도 물방울이 팡 터지면서 신부열이 발생이 됩니다. 이 신부열, 마찰에도 신부열, 쪼개질 때도 신부열, 기포가 팡팡팡 튈 때도 신부열, 이 신부열들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의 순환계를 18배 이상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초음파는 다른 기계보다 제일 잘하는 게 순환을 18배나 촉진을 시켜준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픈 거, 성인병, 고혈압, 암, 당뇨 이런 것들 다 피 문제고요. 관절 아픈 거 다 피 문제입니다. 그 문제들은 결국에 하나라 그랬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피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초음파가 피순환을 잘해준대요. 그렇다면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프신 분들이 저는 이런 말씀을 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CT 촬영하고 MRI 촬영했는데 잘 문제점이 없대요. 여기가 아파서 MRI 촬영을 했는데 문제가 없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순환과 관련된 거는요, 사진에 영상에 잘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초음파는 순환이 되지 않고 염증이 많은 곳을 나타내줍니다. 우리 피부로 문질렀는데 초음파를 가지고 그냥 팔뚝을 이렇게 문질렀는데 어느 부위가 붉어져, 어느 부분이 뜨거워, 그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진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왜 붉어지냐면 염증이 있는 곳에 신부열 파동이 탁 들어가면 혈관이 쫙 풀어버려요.
그럼 피부층까지 가까이 오면서 빨갛게 보이는 거고, 뜨거워지는 건 왜 뜨거워지냐면 염증에 초음파가 들어가면요 반사가 딱 되면서 뜨거워요. 아, 붉어지고 뜨거워지는 곳은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요. 제가 등을 문질렀어요. 첫 번째 분은 전체적으로 문질렀는데 딱 경추만 빨개지고요. 이쪽 분은 전체를 문질렀는데 다 빨갛죠. 무슨 차이냐면 저분은 관절 쪽, 경추 쪽에만 염증이나 이런 상태가 안 좋은 거고 요분은 근육층 다 염증 상태, 순환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초음파를 하고 있으면 저 빨간 것들이 없어집니다. 아, 이제는 순환이 잘 되고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 부위로 이동하시면 되세요. 초음파를 할 때 주의점은요. 한 군데를 막 문지르고 있는데 다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곳을 이동해. 또 빨간 거를 또 남겨놓고 또 다른 곳을 이동해. 그러면요 오히려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혈액을 타고 요산이라는 게 움직여요. 근데 풀다가 말아놓으면 갑자기 흔들어 놓은 그 요산이 막 찔러버려서 갑자기 더 아파요. 그래서 요령은 한 군데를 시작했으면 그 부분이 빨개지는 게 하얘질 때까지 다 하고서 다른 곳을 이동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초음파는 탐색을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문지르면 빨개지고 붉어지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해주시면 되시고 안 좋은 쪽은 그쪽에서 슬로우 꾹꾹 장침처럼 깊이 넣는 이런 파동을 적시적소에 잘 쓰시면 되십니다. 네, 초음파를 관리한 후에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분해를 한다고 아까 제가 이화작용 한다고 했죠? 노폐물이 다 분해만 해놓고 빠져나가야 하는데 우리 몸은 오늘 제가 100을 문질렀으면 30밖에 못 나가요. 우리 몸의 처리 능력은 하루에 100을 문질렀다고 100이 나가지 않고 그동안의 패턴이 있어요. 항상성이라고. 한 30 정도만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열심히 초음파 해놓은 이 노폐물 잘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라파가 있으신 분, 라피 있으신 분, 그 부분에다가 림프 중심으로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온열, 사우나, 조교, 반신욕,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서 걷거나 뛰거나 하면 열이 나면서 땀이 나죠. 딱 그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오늘 흔들어 놓은 거, 노폐물 흔들어 놓은 거, 지방 녹여 놓은 거가 빠져나가요. 더 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30%밖에 못 나간다지만 그 운동이나 이런 요법을 해주면 40%, 50% 더 잘 노폐물이 배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요 오늘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 사실 안 찍으셔도 되세요. 되게 초음파를 쓰면서 다 이 안에서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몇 단에 해야 하나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프린트물 드리면 읽어보시면 되세요. 네, 읽어보시면 되셔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4번 중요합니다. 4번. 초음파 아직도 제가 카톡방 올라오는 거 많이 보고 있는데 초음파를 하실 때 순환계를 얘가 좋아지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 혈액순환은요 위에서 밑으로 아니면 심장에서 위로 밑으로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순환 방향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뱅글뱅글 돌리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해줘야 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10가지는 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다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초음파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하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컴플레인이 딱 발생하는 순간 초음파를 만지기가 무서워져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이 주의사항 이따가 프린트물 꼭 잘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자, 요것도 프린트물로 나갑니다. 중요한 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초음파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길게 어깨에서부터 손목까지 쭉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고 짧게 하시는 분 계세요. 두 번째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파동을 집어넣는 거라고 그랬죠? 천천히 하면 파동이 한 번 쓱 지나가는 거고 지그재, 교차, 중첩 들어가면 파동이 겹치고 중첩이 돼서 더 큰 파동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길게 한 번 하면 파동이 한 번 들어가지만 짧은 1초에 한 번씩 교차 해서 내려가면 초음파 파동이 그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더 큰 에너지가 돼서 더 좋은 효과를 낸다는 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갑상선을 해도 되나요? 심장에 해도 되나요? 머리에 해도 되나요? 맥박에 해도 되나요? 자, 다른 강의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내가 생각해도 딱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초음파를 가지고 무조건 3단 이하, 머리는 1단 해서 그 부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부분을. 그냥 그 부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갑상선에다 대고 가만히 있거나 눈동자 쪽으로 해서 가만히 있거나 머리 쪽에 있어서 가만히 있거나 하시면 안 되세요. 조준하시면 안 되세요. 그냥 레벨을 낮춰서 빠르게 한 번, 두 번 정도 움직이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초음파를 가장 안전하게 쓴다는 건요. 근육층에서, 지방층에서 그쪽에서는 안전하게 쓰셔도 되시고 다른 쪽은 빨리빨리 지나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요것도 프린트물이 나갈 겁니다. 초음파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 아프지도 않다 그러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고요. 건강하면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당뇨 환자들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감각신경이 무뎌져가지고요. 꼬집어도 잘 안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사전에 꼭 체크를 하시고 네. 그리고 멍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초음파를 했는데 멍이 올라왔어요. 이거 나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몸속에 떠들고 있던 혈전 이런 것들이 조각 나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찾아준 거예요. 그게 돌아다니다가 뇌를 막으면 뇌경색 이런 게 오겠죠. 감사한 건데 이걸 또 잘 모르면 대처를 못해서 멍을 발생시키는 초음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막 문질러가지고 짝짝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명을 앞으로 만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1대1 이 피드백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했는데 오히려 아프대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속에 있던 독소들이 그동안 다 쌓여가지고 아무 반응 없었는데 다 흔들어가지고요. 풀어헤쳐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독소가 우리 몸을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되면 몸이 약한 쪽으로 흔들게 되면 갑자기 통증이 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등산 갔다 오면 갑자기 종아리가 막 아프죠. 왜 그럴까요? 평소에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을 하면요. 갑자기 운동량 자체가 너무 과한 운동량 자체가 활성산소, 젖산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뭉쳐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운동도 단계적으로 적응하듯이 초음파도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120만 번의 운동. 그래서 운동 그동안 안 하시던 분들은 레벨을 낮춰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잘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프린트물이 나갈 거라서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초음파가 딱 했는데 붉어져요, 따가워요, 뜨거워요, 아파요 이렇게 했을 때 아유 그냥 좋은 거니까 해요.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우리 사장님들 잘하는 말씀 명령반응이에요. 고정반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전문가 포스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는요. 소리파동이에요. 소리파동. 소리파동은요. 반사가 되고 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파동을 못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피부가 잘 안 열리고 조직이 굉장히 밀도가 좁은 곳들은 안 들어가고 탁 튕겨나와요. 그럴 때 초음파를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그 반사가 탁 나오는 걸 막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 되고 있으면 반사되는 초음파와 여기서 또다시 들어가는 초음파가 부딪혀서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뜨겁다 그러면 초음파를 이동시켜가지고 네, 그 반사되고 있구나. 초음파가 안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저것도 아주 친절하게 풀어서 네, 설명해 보았으니까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전 들어가야죠. 초음파 이따가 얼굴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목 어깨 어떻게 푸는지 이현주 강사님께서 실전을 이제 풀어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초음파를 하는 것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푸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몸은요 관리의 맥이 있습니다. 관리의 맥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카이로플라틱이라든가 뼈 교정하시는 분들은 모든 교육 내용이 뼈 교정에 맞춰서 뼈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근육을 만지시는 분들은 근육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초음파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음파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효과를 좁혀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초음파가 가장 잘 하는 게 뭐라고 했나요? 다른 것들이 못하는 거. 순환, 피순환을 18배를 촉진시켜요. 근데 아까 제가 모든 성인병과 관절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이 모든 조직이 다 붓는 이유는 피가 안 통해서라고 했죠. 저희의 초음파의 목표는요,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잘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피가 잘 흐를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교육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관리를 처음 할 때 아까 우리 이수과장님께서 여기 띠가 있는데 여기를 막 문질러도 안 풀려요. 네, 우리가 근육은요, 이 신경이라는 게 지배를 합니다. 근데 신경이 흐름이 좋지 않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풀어도 살짝 좋아지는 것 같다가 금방 다시 굳어버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요, 신경계 자극이에요. 왜 신경계를 자극을 하냐면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교감신경은 자꾸 근육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부교감신경은 자꾸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계속 근육이 딱딱해져요. 그럼 우리가 초음파로 이 부분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면 딱딱한 근육이 초음파를 하기 전에 일단 풀려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를 시키면 딱딱한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면요, 일단 근육이 살짝 풀립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푸냐면요, 여기 흉쇄유돌근입니다. 흉쇄유돌근. 여기 목 옆에서 푸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관리를 할 때는요, 목 옆에 흉쇄유돌근 중에 이쪽에 뇌신경계가 잘 흐르도록 초음파를 살살, 목표가 신경계의 흐름을 만약에 조절하는 거면요, 정말 애기 다루듯이 살살, 림프도 애기 다루듯이 살살 움직여야 돼요. 이런 곳을 초음파를 가지고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신경계 쪽을 흉쇄유돌근 쪽을 초음파로 문지른다. 1번. 그 다음 2번. 우리 등 관리할 때 척추, 경추에서부터 시작해서 꼬리뼈까지 이쪽에 척수 신경이 흐릅니다. 척추 신경. 요것도 이 모든 신경을 다, 신경 줄기들을 다 관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기 흉쇄유돌근에서 부교감 신경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부교감 신경이 잘 흐르게 만들어서 근육이 딱딱해지는 거를 자꾸 이완되게 해줍니다. 2번, 머리 뒤에 척추에서 흐르는 신경을 자극을 먼저 해주면 일단 그 신경과 관련된 근육계들이 일단 1차적으로 풀려요.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근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떤 근육을 만지면 좋고, 다리 쪽 아플 때는 어떤 근육을 만들면 좋고, 요걸 배우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육계를 배운 대로 초음파를 하게 되면요, 훨씬 더 잘 근육이 이완되게 됩니다.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유착된 조직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골격, 여기 또 원장님들이 파이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골격 살짝씩 밀어주거나 당겨주거나 하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요, 또다시 아픈 몸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시적으로 관리를 하면요, 다음날 되면 또 아프고 다음날 되면 또 아프고 그래요. 하지만 근원부터 개선을 하면 바로바로 아프지 않아요. 왜?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되시고요. 우리 몸은요, 몸이 안 좋으면요, 뇌세포가 보호하라고 딱딱하게 붙여버려요. 관절도 아프면 우리 뇌세포가 뼈를 자꾸 볼록볼록하게 만들고 살짝씩 이동시켜요. 이게 모든 뇌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고 하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부터 얼굴 관리, 고객을 만났어요. 얼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어깨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만나기도 하고, 다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 다르죠. 하지만 제일 먼저 풀어야 할 곳은 여기 흉쇄유돌근입니다. 왜요? 신경이, 여기 부교감 신경, 근육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부교감 신경이 흐르는 곳이 흉쇄유돌근 밑이라서 그래요. 근데 여기부터 풀어놓고
다른 곳 하고자 하는 집중 위치를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흉쇄유돌근은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고개를 돌려서 목을 쫙 쳐들면, 이따가 우리 또 2교시 때 하겠지만 이 흉쇄유돌근 근육 잡히는 게 있죠. 요 밑에요, 신경 다발이 흐르고 큰 동맥이 흐르고요, 림프가 흐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딱딱하게 굳으면 신경도 막히고 혈관도 막히고 림프도 막혀가지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흉쇄유돌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초음파를 가지고요, 저기 쇄골 안쪽, 흉쇄유돌근은 쇄골에 여기 흉골, 요게 이따 우리 2교시 때 근육 만질 겁니다. 요쪽에서 쭉 따라서 올라가 보세요. 쭉 귀 뒤쪽으로. 네, 요 한 줄기가 흉쇄유돌근인데요. 푸는 방법은 매듭과 매듭 위에서도 풀어주고, 맨 위에 유황돌기 부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쇄골 안쪽에서도 풀어주면 일단 매듭이 풀리고, 마지막에는 스트레칭, 흉쇄유돌근을 살살 스트레칭해서 가면 됩니다. 방법은 방향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다 순환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죠. 순환은 심장에서 피가 탁 펌프가 되면 머리 위쪽으로 흐르고, 심장은 이 밑에는 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순환의 방향대로, 여기 화살표 있죠? 저 방향대로 풀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흉쇄유돌근 밑으로 신경이 흐르고 동맥이 흐르고 림프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자, 저렇게 노란색 보이죠? 저게 흉쇄유돌근 밑에 신경이 12개가 흐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 신경들이 3번 신경, 7번 신경, 9번 신경, 10번 신경, 요 네 가지들이 부교감 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미주신경, 10번의 미주신경이 이 부교감 신경을 가장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이완해주는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되세요. 이 노란 선 따라서 귀 밑에서 쭉쭉쭉쭉쭉 해서 저 노란 거 보시고 이 선 보세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쇄골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보폭까지 연결이 돼요. 요거를 먼저 열어놓고 하면 근육이 일단 이완돼서 풀기 쉽다는 거. 그리고 흉쇄유돌근 밑에 아까 동맥 혈관이 흐른다고 했죠. 저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이런 것들은요,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흉쇄유돌근 밑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냥 무조건 흉쇄유돌근부터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경동맥이 저 흉쇄유돌근 밑을 향해서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저게 풀리지 않으면요, 여기가 굳어서 뭐 혈전이 떠돌거나 그러면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막혀가지고 우리가 뇌랑 관련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기를 꼭 풀어주셔야 하고, 또 옆에 림프절입니다. 그 흉쇄유돌근 밑에는 림프관도 있다고 그랬죠. 저기를 풀어줘야 우리 몸에 얼굴을 하든 뭐 쇄골을 하든 노폐물들이 분해된 것들이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림프가 막힌 곳에다가 풀지도 않고 계속 초음파만 해요. 그리고 초음파로 처리된 물질들이 노폐물의 창고인 림프가 막히면 잘 빠져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요. 우리는 이 문지르는 이 수고로움을 효과를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얼굴 관리를 하거나 림프 관리를 할 때요, 뇌랑 관련된 뇌혈액, 뇌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눈과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 코랑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무튼 흉쇄유돌근 위쪽으로 있는 모든 어떤 질환적인 걸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피가 귀 앞, 귀 뒤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초음파를 가지고 나는 눈을 좀 맑게 하고 싶어. 그러면 흉쇄유돌근 풀어줬으면 귀 앞에 혈관 뚫어주고 귀 뒤 뚫어주고, 나는 머리가 너무 무거워. 그러면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경로예요. 귀 앞을 뚫어주고 귀 뒤를 뚫어주고. 제가 초음파는 순환을 제일 잘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순환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에 우리 모든 질환은 피 문제입니다.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흉쇄유돌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쪽 흉쇄요들근이 딱딱하게 굳어있거나 수축되신 분들은요, 얼굴을 똑바로 하라고 있어도 저렇게 단축이 돼가지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흉쇄요들근이 딱딱하게 굳은 채로 단축된 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요, 뼈 모양도 이렇게 바뀝니다. 네, 뼈 모양이 바뀌면요, 우리 척추가 이제 휘기 시작하고요. 척추가 휘기 시작하면 여기 위에서부터 보세요. 앞면도 틀어지고 어깨도 틀어지고 골반도 틀어지고 골반 이하의 모든 순환기에 문제가 옵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리는 흉쇄요돌근 쪽에서부터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신경계를 우리가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근육을 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중추신경계는 뇌 그리고 척추에 흐르는 척수신경 요거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이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가는 다 이 각각의 실 모양의 기관이에요. 이 척수 뇌 요 부분에서 신체 곳곳에 다 뻗어져 있습니다. 네, 온몸에 분포를 해요. 그래서 관리를 할 때 제가 아까 신경을 먼저 하라고 했죠. 허리가 아파. 그러면 허리 쪽에 신경의 흐름을 먼저 조절하고 근육을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팔이 아파. 팔 쪽에 신경계의 흐름을 먼저 조금 조율을 해주고 부교감 신경을 흐르게 한 다음에 근육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우리 척추신경도 요거는 인터넷에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저기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청골 5개, 미골 3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어떤 관리든 척추를 풀라고 합니다. 그곳에 중추신경계가 흐르는데요. 각각의 우리 몸에 모든 신경의 반사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흉추 3번, 흉추 4번, 흉추 5번 이거 쭉 보시면요. 흉추 3번은 4번은 쓸개랑 관련되어 있고 5번은 간이랑 관련되어 있고 6번은 위랑 관련되어 있고 이 신경계랑 다 반사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 뜻은요. 척추만 잘 풀어줘도 이거와 관련된 신경계의 흐름이 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 관리에 척추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 손으로 했다면 이 척추의 흐름 이런 것들을 조금 흐름을 우리가 손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초음파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 과정에서 말씀드렸죠. 초음파는 들어가면 피부의 표피층을 지나 진피층을 지나 지방층, 근막층, 근육층 안에 뼈까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척추로 흐르는 척수의 흐름, 신경계의 흐름을 초음파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만 하면 이런 신경의 흐름은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으나 흐름을 많이 좋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가 안 좋아 그러면 척추에 해당하는 곳을 많이 문질러 주시면 되세요. 대부분 노화로 인해서 거의 다 안 좋죠. 그러면 경추부터 시작해가지고 꼬리뼈까지 계속 문질러 주세요. 제가 혼자서 잘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오른팔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끝 잡고요. 끝 잡고 이렇게 반까지 했으면요. 왼손 잡고 밑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한 손을 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이 척수의 흐름만 좋게 해도 진짜 건강해져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끝 잡고 이렇게 내려가고 왼손 잡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다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저는 팔 관절이 굳어서 안 돼요. 팔 관절 푸시고 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신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한번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경추 부분이에요. 척수 그 신경을 왜 하라고 하냐면요. 저기 보면 연수, 뇌와 척수를 딱 잇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이 연수가 초음파를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의 모든 신경,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 모든 신경의 흐름을 좋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추 1번은요. 신경의 청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목, 일자목 이런 분들은요. 이 1번이 진짜 휘기 시작하면서 지탱을 1번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뼈가 휘기 시작하고요. 경추 2번은 유일하게 돌아가는 뼈입니다. 근데 허리가 안 좋으면요. 이 2번이 조금 빨갛게 나타나요. 그게 빨간 게 없어질 때까지 해주면 허리 신경을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허리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경추 6, 7번 여기가 제일 잘 닳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있고 디스크 있고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저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저 부분을 많이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팔이 아프신 분들은요 저기서부터 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저기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따가 연골 얘기를 할 겁니다. 연골 얘기를 네, 디스크 뭐 이런 척추 협착증 뼈끼리 자꾸 부딪히는 거는요 우리 그 안에 인대도 물론 딱딱해지고 하지만 연골이 마모되고 점점 생겨나지 않아서 그런 질환들이 생기는데 초음파가 연골 재생을 굉장히 돕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골을 재생시켜 주시면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초음파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잘근잘근 움직이다가 관절 쪽에서 한번 꾹 눌러주고 잘근잘근 움직이다가 관절 쪽에서 한 번씩 꾹 눌러주고 저런 패턴으로 하시면요 지금 문지르다가 멈추고 있습니다. 관절에서. 그러면 저렇게 하고 있을 때 유난히 아픈 부분이 있어요. 느껴보셨죠? 그 부분은 안 아플 때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팔이 아프신 분들, 팔꿈치 아프신 분들, 손가락 아프신 분들은요 림프 풀고 저기 팔 위에서부터 쭉 한 번씩 내려갈 거예요. 지금 팔꿈치 안쪽을 하고 있는데 팔꿈치 아프신 분들은 관절은요 이렇게 하면 다치는 거고 이렇게 구부리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짝 구부려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팔꿈치. 네, 무릎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제가 손목까지 내려갔죠. 손목의 인대는요 저렇게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풀고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엄청 아프고 네, 다 울퉁불퉁 되어 있죠. 끝까지 초음파를 저렇게 네, 하나하나 한 마디 하나하나를 다 컨트롤을 해주고 뼛속으로 파동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 손 마디마디는 제가 지금 가로로 하고 있죠. 이 뼈들은요, 이 손가락도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이렇게 인대가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도 저렇게 움직여주시면 되십니다. 자, 만약에 손끝까지 다 갔어. 그러면 마지막에 쭉 거꾸로 한 번씩 다 끌어올려서 림프로 버려주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왜 위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초음파를 다 고쳐왔을까요? 간혹 그 강사들이 아픈 지점만 하면 되지 왜 다 문지르고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피가 혈액순환은 12만 킬로, 지구 몇 바퀴라고 하잖아요. 한 번씩 저렇게 다 지나가면 초음파 파동이 한 번씩 다 지나가면요. 지나가는 쪽에 순환계를 다 흐름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순환계의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아까 관절 안 좋은 거, 뭐 성인병 있는 거 다 피순환 때문이라 그랬죠? 그 순환계를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저렇게 문지르면 왜 좋은지 이유가요. 초음파 심부의 파동은요, 단백질을 합성을 시킵니다. 단백질을. 네, 근육층에서 저렇게 초음파를 지그재그 하고 내려가면 단백질 합성을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관절 조직에 단백질들이 필요한 곳들에 충당이 되고, 얼굴 쪽이나 탄력이 필요한 곳들은 단백질이 합성이 되면 더 탱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들게 문지르고 있나요? 혈전 포인트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해도 물론 통증은 좋아지지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번씩 다 컨트롤하는 이유는 순환계, 피 혈액순환을 한 번씩 다 컨트롤하면서 피의 흐름도,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염증도 파동이 들어가서 다 분해하면서 흔들면서 청소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근육층이 내려갈 때 단백질들이 합성되면서 우리 몸에 근육이 필요한 곳, 관절에 단백질이 필요한 곳으로 충당해주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셨죠? 네. 자, 팔 관리 지금 하시는 거 저렇게 지그재그 내려가다가 관절 쪽에서 한번 쫙 쏴주고, 지그재그가 아니라 잘근잘근 해주다가 관절 쪽에서 한번 쫙 쏴주고 하면서 아픈 지점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해보신 분들 느낄 거예요. 유난히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복해서 안 아플 때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초음파를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이쪽 부분은 하나도 안 아픈데 이쪽 부분은 아파요. 염증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픕니다. 엘보 딱 염증 있는 분들 엘보 근육 쪽 밑에 부어 오른쪽에 딱 가보세요. 되자마자 아픕니다.
없어질 때까지 하시면 되세요. 네. 자, 우리 손의 혈자리 모든 관상과 다 있다고 했죠? 그냥 TV 보면서 손만 그리고 발만 열심히 해줘도 각각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다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은요, 네, 인터넷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손 관리, 발 관리.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신 분들, 막 면역도 없고 림프도 꽉 막혀서 막 어지럽고 이런 분들 굳이 몸 하지 말고 오늘은 손바닥하고 발바닥만 해줘도 건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허브 하시면 여기 미용실 원장님들 많으시죠? 미용실 원장님들은 허브 이렇게 묶어놓고 손가락, 발가락이 아니죠. 손바닥, 발바닥만 문지르려고 셀프로 시켜줘요. 그분은 정말 이 전신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자, 요 부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데몬이라는 걸 합니다. 초음파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보여드릴게요 할 때 여기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그분도 제일 잘 느낍니다. 자, 얼굴은 물론 얼굴도 하지만요. 저는 손님이 처음에 오면요. 대부분 저 부분, 저 꼬집은 부분이죠. 어깨 근육 뭉침. 저기를 확인을 시켜줘요. 와, 여기 어깨 뭉친 거. 네, 딱딱하게 근육이 굳은 거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쫙 꼬집어봐요. 그러면 아프다고 합니다. 이거를 손으로 풀려면요. 경락은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제가 막 쭈글쭈글거려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는 기계가 초음파가 아프지 않게 너무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줍니다 하면서 한쪽 어깨만 초음파를 해서 요 딱딱해지는 거가 없어지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게 초음파에 대한 확신을 가장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요 목 주변에, 이 목 주변이 가장 민감하게 무언가를 잘 느껴요. 시원한 것도 잘 느끼고, 좋아진 것도 잘 느끼고, 혈전 누를 때도 시원한 것도 잘 느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옷을 다 벗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만 탁 놓고 이 부분에 데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얼굴 리프팅 되는 거 경험해보셨죠? 이 얼굴은요, 이 어깨 근육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어깨만 해도 얼굴이 착 올라가는 거를 두 개를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메카닉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전달을 할 때 이 어깨 뭉침을 풀어주는 거를 보여주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정형외과는요, 근막통증 증후군 때문에 가요. 어딘가 뭉쳐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거 다 인체 질환의 70%가 근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환들이 오나요? 자세 때문이에요. 무부정한 자세, 핸드폰 많이 보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쪽의 근육 근막이 굳어져 버려서 그 밑에 흐르는 모든 신경계를 누르니까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어깨 쪽은 근육과 근막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 염증들이 막 계속 유착이 되게 만들어요. 근육 근막이 서로 달라붙으면서 막 또돌또돌하면서 노폐물 덩어리. 저기 첫 번째 사진 보면 딱딱한 띠, 결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 결절띠가 한 개로 시작했다가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시작되고요. 세 개가 시작되면 자기네들끼리 쫙 연결이 돼서 머리띠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만져보면 머리띠처럼 이따만한 게 팍 박혀있는 분들 계세요. 저게 다 결절이고 띠입니다. 저걸 풀어버리면 되세요. 초음파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데몬을 제가 얼굴 하기 전에 어깨를 먼저 하면서 어깨 뭉침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여주고 다시 만져주세요. 안 한쪽은 딱딱하죠? 그리고 만졌더니 아프죠? 한쪽은 말랑말랑해졌죠? 만졌더니 안 아파요. 초음파는 이렇게 아프지 않게, 막 손으로 아프지 않게 파동만 살살살살 줬을 뿐인데 뼈층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근육을 정말 이완을 잘 시킵니다 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드리면 되세요. 그리고 어깨가 풀리면 얼굴이 자동적으로 리프팅이 됩니다. 요 데몬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대부분 제가 근막통증 증후군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병명으로 병원에 가면 대부분 이런 치료를 합니다. 약을 진통소염제를 먹이던가 도수 치료를 하던가 체중격파 치료를 한다던가 주사 치료를 하는데 근육층에 주사를 놓는 주사를 많이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샵에 오는 손님들 중에 이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근육층에다가 이 신경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잘못 놔서 오히려 근육이 굳어서 신경을 누르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전 많이 만났어요. 잘 누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뭉쳐진 거, 주사액이 뭉쳐져가지고 누르는 것들을 풀어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안 아프세요. 진짜 아파요. 그 근육체가 잘못 맞아가지고 신경을 누르게 되면. 자, 병원은 약물 치료를 하거나 도수 치료를 하거나 체중효과 치료를 하거나 주사 치료를 하거나 하지만 저희는 이런 치료를 대신해서 초음파를 가지고 순간적인 어떤 증상 완화가 아니라 진짜 염증이 생긴 것들을 없애주고 그 없애준 염증이 림프로 빠져나가게 끝까지 도와줘서 근원적으로 순환을 잘 돌게 한 다음에 건강한 몸이 되면 우리 몸은 다시 굳지 않습니다. 영원히 굳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또 굳겠지만 그래도 많이 풀리면서 근원적으로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샵에는 정말 대부분 병원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오세요. 해결이 잘 안 되고 오래 다녀도 침을 맞고 정형외과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샵에 고가를 지불하고 좋아지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초음파로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초음파도 중요하지만요, 겔이 정말 중요해요. 초음파 겔을 가지고 우리가 매질로서 이 파동을 몸속으로 뼈층까지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저희 요즘 바이오케 많이 쓰고 계시죠? 바이오케의 좋은 성분들을, 유효 성분들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초음파를 쓰고 있다는 거는 이 좋은 성분들을 속으로 다 흡수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젤이 몸속으로 일부 흡수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시중에 5리터 이만한 거가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병원에서 초음파 영상을 보기 위한 초음파 반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초음파 매질입니다. 그거는 몸속으로 어차피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용도가 침투를 시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성분을 그렇게 신경 쓰지가 않아. 그래서 나트륨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젤을 가지고 우리 초음파, 우리 메카닉을 쓰면 그 성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꼭 메카닉 젤 전용으로 쓰시면 되세요. 우리가 쓰는 젤들이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게 잘 깨끗하게 만들어진 검증된 걸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꼭 메카닉이 아니더라도 다른 초음파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잘 몰라서 예전에 샵에서 정말 5리터 10,000원짜리 쓰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들어가서 손님들이 관리하고 나면 자꾸 가렵다 그러고 붓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초음파 우리 메카닉 젤은요, EWG 그린 등급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냄새나 향도 없고 색소도 하나도 안 넣고요. 전달이 굉장히 잘 돼요. 다른 젤보다 써보세요. 궁금하면 테스트 해보세요. 다른 젤을 발라가지고 초음파 쏙 들어가는 것도 느껴보고 메카닉 젤 바르고도 초음파 들어가는 거 느껴보세요. 파동이 들어가는 게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 초음파 젤에는 에센스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에센스 성분. 진정해주는 거, 통증 감소시키는 거, 이런 카바카바 이런 추출물도 들어있고 초음파 젤을 바르고 조금 독소를 닦아내고 좀 남더라도 끈적끈적거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통증 성분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병풀리 추출물이 베이스여가지고 굉장히 진정 효과가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문제였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민감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병풀리 추출물도 들어있고 보습을 해주고 항염을 해주는 녹차 추출물, 알란토인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서 어떤 샵에서는요 메카닉을 쓰지 않아도 이 초음파 젤로 피부 관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진정 관리요. 네, 초음파 젤을 왜 잘 써야 하냐면요, 대부분의 초음파 젤에 요 N-디메틸 포르마마이드라는 성분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젤 만들 때 요거 다 성분 조사했죠.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요 성분은요 화장품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으로는 절대 쓸 수 없는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초음파 젤은 어떻게 다 쓸 수가 있냐면 젤은 아직 의료기기 이런 젤들은요 전 성분들을 뒤에다가 다 풀어 쓸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나쁜 거를 10가지 넣고 좋은 걸 1가지 넣었을 때 그 나쁜 거 10가지를 표기를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좋은 것만 표기하게 해도 괜찮기 때문에 대부분 젤을 딱 보면 좋은 성분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증 제로에 들어가면요 이런 내용을 다 관람을 할 수가 있고 이 디메틸 성분들은 이 산업인력공단에서도 혹시 너무 많이 노출되었을 때 병원에 가시라고 굉장히 안 좋은 성분으로 표기를 해둔 그런 성분입니다.
주변에서 젤을 아무거나 막 쓰시는 분들 한테는요 꼭 전달해 주세요. 건강하고자 메카닉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성분으로 안 건강하게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꼭 전달을 해주세요. 자, 메카닉 작동법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제가 한 1년 이상 썼는데도 이 기능을 다 알지 못하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 초음파는 4가지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초음파. 초음파는 쉽습니다. 그냥 들고서 초음파 레벨만 돌리면 돼요. 저주파도 그냥 켜서 저주파 패치만 붙이면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영상으로 설명드릴 거는요. 시간 조절하는 겁니다. 시간 조절. 음성이 안 나오는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딱 켜면요. 저렇게 15로 표시가 됩니다. 버튼을 누르세요. 24, 25, 26, 27, 28, 29, 30. 나는 한 번 할 때 30분씩 세팅을 하고 싶어. 네. 눌러주고 전원 스위치를 저 상태에서 스타트를 누르고 전원을 딱 꺼버리면요. 앞으로 30분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전혀 안 쓰시더라고요. 60분을 맞추면 60까지 올리고, 자, 스타트 한번 누른 다음에 꺼보시면 돼요. 여기 왼쪽은요. 왼쪽은 초음파, 오른쪽은 저주파 기능입니다. 네. 왼쪽도 화살표, 여기 직진. 화살표는 초음파 직선, 요거는 펄스 컨티뉴스 직선으로 들어가는 거. 옆에는 펄스, 1초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쓰시면 됩니다. 자, 스타트를 무조건 누르세요. 초음파를 무조건 스타트를 누르면 깜빡깜빡 거리죠. 자, 저 상태에서 버튼을 돌리시면 되세요. 네, 이번에는 초음파는 저주파 하는 게 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쉬운데요. 메카닉을 켜면 저주파 기능은 ET라고 뜹니다. 저주파 기능 중에 이트론 기능이 기본으로 처음 켜자마자 이트론 기능이 뜹니다. 다른 거로 바꾸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오토 1. 저것도 모르는 거 봤습니다. 오토 3. 저걸 누르면 오토 1, 바뀝니다. 2, 3이 서로 다른 점은 헤르츠가 다릅니다. 네. 1초 몇 번을 뛰는지가 다른 거고요. 대부분 1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가 통증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이트론 기능을 ET는 아픈 분들, 통증 있으신 분들 쓰시면 좋고요. 여기 보면 패치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기본으로. 자, 2개는 어깨에 붙이고 2개는 허리에 붙인다고 쳤을 때 레벨을 따로 설정하는 방법이 어깨 있어요. 쪽에 레벨을 따로 설정할 수 있고요. 허리 쪽에 레벨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잘 보세요. 자, 어깨 쪽은 첫 번째 붙인 거는 채널 1. 한 번 누르면요, 채널 2에 불이 들어와요. 이럴 때, 자, 어깨는 2칸, 2단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채널 2, 허리 쪽에 붙인 거를 설정하고 싶으면 한 번 더 누르면 또 채널 2에 불이 들어오시죠. 이럴 때 돌리면 하나는 2단, 4단, 하나는 4단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채널 1이랑 채널 2를 그냥 동시에 같은 레벨로 조정을 나는 하고 귀찮다, 같은 레벨을 쓰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누르면 각각 들어오다가 또 누르면 두 개가 들어왔을 때 동시에 들어올 때가 있으세요. 이럴 때 버튼을 누르면 동시에 올라옵니다. 위아래 채널 1, 2 두 개 동시에 네, 아시겠죠? 2단, 이렇게 4단 각각 설정해서 민감한 부분은 2단, 굉장히 좋은 조금 기능이에요. 허벅지나 이렇게 단단한 부분은 자, 뭐 그다음에 5단 따로 쓰시는 게 좋으세요. 네, 이 기능을 거의 안 쓰시던데 알고 있어서 되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싱크 기능도 안 쓰시는 분들 계세요. 작동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주셔야겠네요. 다 자동 설정을 해놨는데 얘만 빠졌네요. 자, 싱크 기능이라고 하면요, 이 초음파 헤드에서 초음파도 나오고 저주파도 나와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쓰는 겁니다. 네 번째 기능입니다. 제가 초음파 따로, 저주파 따로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초음파 이 헤드에서 움직일 때마다 초음파랑 저주파가 이 헤드, 도자 헤드 안에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결고리 모양이 있습니다. 싱크라고 서로 연결한다는 뜻인데요. 저걸 기능을 딱 누르세요.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주파가 5톤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2트론 상태에서는
두 개가 이 트론에서는 안 됩니다. 오토로 바꾸셔야 돼요. 고요. 자, 스타트 누른 다음에 이렇게 패치는 반드시 붙여야 하신 패치를 미리 붙여 놓으시면 되세요. 자, 여기 젤을 미리 발라놨고요. 저주파도 한 2단으로 올리고 초음파도 4단. 네. 저주파도 레벨을 올리고 초음파도 켜가지고 동시다발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거는요, 뭐 이런 피부층에서는 감각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 목 림프 쪽에서 하면 튀어요. 배 쪽에서 해도 덜덜덜덜 움직이고. 네, 그럼 이따가 저희가 3교시 실전할 때 저 싱크 기능 가지고 어떨 때 쓰면 좋은지 교육을 할 겁니다. 이 기능 안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자, 주의할 점은요, 이 앞에 싱크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뒤에 선 연결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싱크 연결할 때는요, 뒤에 딱 보면요, 고리 모양이 1번 위에 있어요. 거기에 패치를 붙이셔야 돼요. 두 번째 거 붙여놓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꼭 1번에 붙이고 쓰시면 되십니다. 네. 자, 이따가 얼굴 관리를 할 거지만 얼굴 관리 우리가 좀 약간 초음파로 성형을 한다 그러죠. 잘 알고 있으면 본인이 만지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십니다. 일단 관리할 때는요, 얼굴을 하든 몸을 하든 노폐물들이 잘 나가야 하니까 림프 청소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림프는 얼굴인 저 부분, 몸은 이쪽, 여기 좀 빨갛게 된 부분들 있죠? 이 림프 청소를 꼭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병원과 다른 곳에서 해주지 못하는 게 노폐물을 분해를 시켜 놓지만 여기 림프 순환까지를 잘 안 해주세요. 우리는 한 1시간, 2시간 안에서 이 림프 청소까지 해주면서 분해된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까지 마무리가 해야 분해된 독소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림프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림프 순환의 방향은요, 이렇습니다. 각각의 림프 쪽으로 화살표를 화살표 되어 있죠. 딱 몸을 배꼽 기준으로 딱 자르세요. 위쪽은 겨드랑이 쪽으로 보내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래쪽은 사타구니, 서해부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모든 관리는 근육 결대로 다 문지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노폐물들아 잘 나가라, 잘 빠져나가라 하면서 쭉쭉 끌어다가 이렇게 림프 방향으로 버려주는 게 마지막 동작이에요. 우리는 초음파 가지고 마지막 동작까지 꼭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문지르다가 탁 안 하시면요, 이 림프로 빠져나가는데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작업까지 꼭 해주시면 되시고, 자, 초음파는 지금 우리 젤을 가지고 저렇게 순환관리, 염증관리, 지방관리, 축소관리, 근육 이완관리를 해주셔도 되시고요. 바이오케이 제품이라던가 우리 뭐 등등 앰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효 성분을 흡수하는 용도, 영양, 재생 이렇게 쓰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에 너무 풀어야 할 게 많아, 여기 이중턱도 너무 심해, 광대뼈도 너무 심하고, 일단 뭔가 순환을 시키고 염증을 분해해야 하고 뭔가 깎아야 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는 젤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젤을 가지고 다 한 다음에 다 깨끗하게 닦고, 이제 순환도 잘 되고 다 이제 조각도 네모난 턱도 다 예쁘게 했으니까 이제는 영양을 넣어줘야지 할 때는 바이오 K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2차 단계로 썼을 때가 가장 효과가 있고요. 나는 젤로 하기 귀찮고 그냥 바이오 K로 흡수만 시키고 싶어 하면 바이오 K를 처음부터 도포를 했을 때는요, 짧게 끝내야 합니다. 해보셨겠지만 이 제형이 젤처럼 끈적끈적 거리지 않아서 흡수가 금방 딱 돼버려요. 이 매질이 없는 상태에서 초음파를 계속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민감해집니다. 빨개지고 부어올라요. 그래서 용도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젤과 앰플 같이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젤로 순환도 하고 유효 성분도 흡수시키고 그렇게 쓰셔도 되십니다. 자, 얼굴 관리를 할 때요, 꼭 제일 먼저 하는 거를 제가 발사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발사. 네, 우리 저기 머리 한번 보세요. 모상건막이라고 앞에 전두근 근육, 뒤에 후두근 근육, 이 두 개의 근육을 연결해주는 힘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모상건막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발사를 가지고요, 풀어주셔야 합니다. 저 모상건막이 딱딱
딱딱해지면요, 진피층이 계속 메말라요. 진피층이. 그리고 유효 성분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순환도 잘 안 돼서 우리가 탈모 관리할 때도 좋은 성분 넣어도 잘 흡수가 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괄사 관리로 저기를 다 풀어버리시면 되시고. 아, 갑자기 지금 생각났네요. 춥다고 하셨죠? 아, 이제 끝나요? 아, 네. 잊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모상건막이 계속 딱딱해지면 진피층이 메말라가서 우리 노폐물들이 이 순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이 자꾸 이 턱 끝에 노폐물도 쌓여가지고 얼굴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서 순환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모상건막을 발사로 일단 잘 해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관리의 목적이 저 왼쪽 보세요. 나는 얼굴 라인을 예뻐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자, 얼굴 관리는 지금 아까 흉쇄유돌근 관리를 다 했다고 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나는 얼굴 라인을 예뻐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사각턱 관리, 교근, 우리 씹을 때 딱 깨물어 보세요. 여기 딱 뭉쳐진 교근 있죠? 거기 풀어주시면 되시고, 하악각, 여기 이 하악각 쪽에 굳어있는 노폐물, 지방, 염증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면 얼굴 라인 예뻐집니다. 물론 어깨 관리가 먼저 해야 돼요. 얼굴은 어깨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어깨가 딱딱하게 굳었는데 얼굴만 풀면 금방 좋아진처럼 보이지만 다음날 되면 어깨에서 다시 쭉 잡아당겨가지고 옆대대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는 이마 주름을 펴고 싶고, 이마가 너무 푹 꺼져 있고 눈썹이 막 굳어 있고 눈이 자꾸 처져. 요분들은 전두근, 요 앞쪽의 근육을 많이 당겨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목주름이 많고, 얼굴은 탱탱한데 목주름 많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후두근, 이 뒤쪽의 근육을 많이 풀어주시면 목주름이라든가 긴장성 두통,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측두근, 그냥 한자 그대로예요. 여기 측면에 있는 근육, 측면에 있는 머리 근육, 이 측두근을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면요, 눈의 순환 상태, 그리고 광대뼈 튀어나온 사람들, 이중턱 이런 것들이 이 측두근 요걸 많이 풀면 당겨주시면 그 부분들이 좋아집니다. 네, 저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이따가 3교시 때 이 얼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성형적으로 좋아지게 할지 관리를 할 건데, 다 이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측두근을 당겨보면 이 관련된 게 좋아지는 거고, 앞에 전두근을 딱 당기면 이 관련된 게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좋아지고자 하는 곳을 집중하시면 되십니다. 자, 머리 발사는요, 눕혀졌을 때는 저렇게 눕혀서 엎드려서 하시거나 아니면 앉아서 하시거나 할 때 100회를 기준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발사를 하다가 제가 화살표로 손을 가르쳤죠. 뭔가 둥실둥실 뭉쳐있는 게 보여. 그러면 그곳을 발사를 가지고 지그재그 집중 관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앞에까지. 근데 저 부분을 먼저 발사로 관리를 먼저 하세요. 어떤 분들은 뇌를 초음파 가지고 30분씩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뇌혈관이 얇아서 잘못 쓰면 오히려 혈관이 터질 수가 있어서 제가 뇌혈관 쪽으로는 1단, 2단으로 잠깐씩 쓰라고 합니다. 이 괄사를 가지고 웬만한 순환 관리는 다 돼요. 근데 해도 안 되는 어떤 띠 결절들이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거는 젤을 듬뿍, 가르마를 타서 젤을 듬뿍 발라서 1, 2단으로 살짝씩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머리에 젤을 범벅 해놓고 제가 5단으로 한 30분씩 한다는 분이 계셔서 절대 안 되십니다. 큰일 납니다. 네, 얼굴과 피부는 한판입니다. 머리가 왜 털난 피부라고 하잖아요. 두피 순환이 되지 않으면 열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여기가 자꾸 그 수분이 없어지면 메마르면 림프 순환이 되지 않아서 얼굴이 되게 잘 붓는 분들 계세요. 얼굴이 붓고 메마르고 해서 얼굴 화장품만 많이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모상건막, 이게 앞에 근육, 측두근, 후두근을 연결해주는 모상건막이 딱딱하면 건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관리를 발사로 잘 해주시는 것도 건조함의 효과가 적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쇄골 관리. 얼굴 관리를 할 때는요, 얼굴 관리를 할 때는 무조건 흉쇄유돌근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쇄골 관리를 합니다. 우리 데콜테 관리라고 하죠. 쇄골 관리는 이 글자 읽지 마시고 제 설명을 좀 잘 들으세요.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아까 흉쇄유돌근이 여기 있으면
여기 쇄골과 흉근, 여기 쇄골로 동맥이랑 피가 다 지나가잖아요. 여기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 쇄골 관리를 할 때 팔을 이렇게 펼치고 하면요, 이 쇄골이 쫙 펼쳐진 상태에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관리가 잘 돼요. 모든 근육은 스트레칭 상태에서 초음파를 풀면 훨씬 더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샵들은 눕혀서 이렇게 하고 그냥 앉아서 할 때도 팔을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여기 흉쇄골근이 이렇게 딱 풀리죠. 이 상태에서 관리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관리하는 방법 순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어디 관리하라고 했죠? 흉쇄골근. 두 번째 어디 관리하라고 했죠? 척추신경. 자, 세 번째 쇄골 관리할 건데 방향은 화살표 방향입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장 쪽으로 보내주십니다. 이 관리는 어떤 분들이 하면 좋냐면요, 쇄골 위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게 다 눈, 두통 있고 시력 안 좋고 이런 분들, 코, 비염 있고 충농증, 입, 뇌관리, 귀, 턱, 다 얼굴 위에 있는 관리죠. 여기가에 만약에 이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쇄골 관리부터 시작하시고 하시면 되세요. 글자는 읽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딱 순서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만 잘 들으시면 되십니다. 자, 관리하는 걸 한번 보시면 저런 관리를 3교시 때 옷을 벗겨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자, 먼저 인맥 앞에 심장에서부터 관리를 먼저 해주고 흉쇄골근 관리를 먼저 끝과 끝을 먼저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지금 쇄골 뼈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뼈에도 독소가 묻습니다. 쇄골 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뼈에 붙어 있는 독소를 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쇄골 푹 들어간 부분도 하고 바깥쪽 근육 부분도 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쇄골 관리를 할 때요, 쫙 근육이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앞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육의 끝 지점까지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저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술함 관리도 해주고 흉쇄골근 관리 끝나면 저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샤원장님을 눕혀서 할 때는 목 뒤에 경추신경 자극해서 신경 흐르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제가 관리하는 거를 잘 보면 저 이런 패턴으로 하고 있어요. 근육층에 이렇게 문지르다가 관절 쪽에 딱 가면 한 번씩 쫙 씌워주면서 꾹 눌러줍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 대부분의 관절 쪽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잘근잘근을 문지르다가 관절 쪽에 오면 한 번씩 꾹 도장 찍듯이 이런 관리도 효과가 좋습니다. 자, 팔 관리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려요. 저렇게 살짝 구부리면 관절이 열린다고 했죠. 근데 제가 화살표 가르치는 부분은 지나가고 있는데 빨개진 부분이 딱 보여요. 그러면 저 부분은 집중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그재그 파동을 많이 만들어서 한 번씩 꾹꾹 안 아프게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딱 어깨 끝에 견봉, 우리 이따 근육 배울 거지만 저기가 라운드 셜로 이렇게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굳어 있는 거 초음파 다 풀 수가 있어요. 저거 초음파로 다 풀고 마지막에 척추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밀어주면요, 자세가 이렇게 금방 갑니다. 한 번 해도 돼요. 그래서 등이 뻘떡해가지고 경추 튀어나온 분들 보셨죠? 그런 분들 등 관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순서가 있어요. 앞에서만 잘 해줘도 등이 굳어 있는 거가 일부 많이 풀립니다. 자, 목 관리하는 거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샵은 이제 엎드려서 할 거고, 우리 일반 분들은 앉아서 하겠죠. 목에 경추신경계에 연수로 잘 흐르게, 그리고 저렇게 왔다 갔다 경추신경계도 이제 문질러주고 근육도 같이 풀어주는데, 제가 문질렀다가 머리 쪽에서 꾹 한번 쏴주고 문질렀다가 머리 쪽에서 한번 꾹 쏴주고 저렇게 저 동작을 하고 있어요. 저 동작을 하는 이유는요, 메카닉은 머리에 닿으면 꺼집니다. 불이 깜빡깜빡해서 파동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한 번씩 꾹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앞에 내려와서 피부층에서 많이 해야 하고 머리 쪽에서는 눌러주고 빨리 떼야 돼요. 어차피 파동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누워서 할 경우에는 저렇게 목을 돌린 다음에 흉쇄골근 이렇게 관리해 주는데, 지금 저기 귀 뒤에 하고 있는 쪽은요,
얼굴 리프팅 시킬 때 이 얼굴의 모든 근육을 귀의 앞 뒤에서 근육의 끝자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헤드 경계 있죠, 머리 경계. 저쪽에서 요 관리만 잘 해줘도 얼굴 리프팅을 근육의 끝자락에서 리프팅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잘 됩니다. 네. 주의사항에 보톡스 맞은 분들, 필러 맞으신 분들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나갔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머리 경계에서 관리 잘 해주시면 되세요. 자, 얼굴 관리는 근육결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육결. 저 근육결 보세요. 저 방향대로 해주시면 돼요. 근육결대로 해줘야 추워요 또. 저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네. 근육 결대로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요 화살표 볼게요. 목은 위로 올라가고, 입은 둥글게 입꼬리 중심으로 올라가고, 이쪽은 리프팅 방향으로 위로 올려주고, 눈은 여기 눈 보세요. 눈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눈썹으로 바깥쪽으로 쭉 빼주시면 좋고요. 눈썹은 바깥쪽으로 해주시고, 이마는 이마 쪽으로 올려주시고. 근육 결대로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거꾸로 밑으로 내리시거나 자꾸 근육결 반대 방향으로 자꾸 해주시면 리프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 해줄 때요, 얼굴 관리 해줄 때 귀 진단법입니다. 귀에도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귀를 한번 앞으로도 구부려보고 접어도 보고 뒤로도 보내보고. 근데 유난히 아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몸이 안 좋다는 겁니다. 얼굴 관리할 때 우리 어차피 귀 앞, 귀 뒤, 피 순환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어차피 하실 때 귀 부분 많이 해주세요. 귀 엄청 좋아요. 이 모든 보세요. 소화기 혈자리, 생식기 혈자리, 척추기 혈자리, 머리 혈자리, 눈 혈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굴 관리할 때 귀, 앞, 뒤 관리 한 3단 정도 놓고 해주시면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닦아주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안면거상 수술을 하러 가면요, 저렇게 화살표대로 찢습니다. 다 방금 설명한 대로 근육의 끝자락이에요. 우리 마사지 잘 하시는 곳은요, 요 교근을 굉장히 잘 풀고 요 귀로 연결된 익상근이 있어요. 여기 요 근육을 엄청 아프게 풀어요. 여기를 풀어서 쫙 잡아당기면 얼굴에 리프팅이 쫙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관리를 막 입 안으로서도 놓고 바깥에서도 팍 불리면서 하는데 초음파로 쉽게 이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대로 교근 풀고 요 익상근 요렇게 귀 거상수술 하는 방향에서 당겨주시면 되세요. 요걸로 리프팅을 하고 싶으면 자꾸 얼굴 결 민감하게 앞에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요 끝자락 거상수술을 여기에서 근육 중에서 여기를 째거든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세요. 그 근육이 저기 익상근 부분입니다. 근육의 고리, 연결고리는 여기에 다 모아진다. 그래서 이쪽에서 당기는 것만 해도 리프팅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네. 자, 얼굴이 커 보이는 분들은요, 1번 림프순환 장애로 자꾸 부어 있어요. 그래서 림프 관리 해주시면 되고, 지방 밑에, 아니 얼굴 밑에, 턱선 밑에 저렇게 뭉치시는 분들 많죠. 저 관리는요, 지방 분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버려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노화로 인한 중력에 의한 처짐으로 오는 건데, 턱살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턱 밑에 있는 노폐물, 지방 관리 녹여가지고 빼버리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저게 왜 노폐물이 잘 쌓인다고 했죠? 물론 이유도 많지만, 다른 이유도 많지만, 두상이 모상건막이 굳어 있으신 분들, 두피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노폐물을 저쪽에다가 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수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이 턱에 노폐물이 잘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밑에만 관리하면 될까요? 위에 빗어주시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시고 모상건, 힘줄, 건을 계속 풀어주세요. 그래야 노폐물들을 여기에서 쌓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림프로 빠지는 그런 얼굴이 됩니다. 자, 얼굴 근육 요것도 이따가 3교시 때 얼굴 성형하는 법 알려드릴 텐데, 나는 미간에 가로주름이 있고 세로주름이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미간. 자, 그거는 요
근육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 요 사이에 눈상근이라는 근육, 눈썹 주름근이라는 근육 때문에 생깁니다. 미간에 있는 가로주름, 세로주름 펴고 싶으면 그냥 안 해오셔도 돼요. 아, 여긴가 어떤 근육 때문에 생긴다 생각하시고 초음파를 여기를 파동을 많이 줘서 풀어주시면 되십니다. 그 굳어있는 근육 풀어주시면 미간 주름 없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둘레근, 요 눈둘레근, 여기가 피부 중에 가장 얇은 근육이에요. 이 눈 주변. 그래서 아이크림을 많이 바르라고 하는데 이 눈둘레근 요 부분은요, 초음파를 가지고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되십니다. 저기 세게 문지르시면요, 가뜩이나 지방도 없는데 푹 꺼집니다. 저 눈둘레근은 네, 눈둘레근은요, 진짜 한 1단, 2단으로 살살살 문질러 주시고, 눈이 자꾸 뻑뻑해요. 눈이 자꾸 침침하고요, 눈물이 나오고, 눈곱이 자꾸 끼고, 이런 분들은요, 눈둘레근 요 가까이에서 하지 말고, 요 바깥 테두리 부분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여기에 있는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눈이 굉장히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가 피부샵에서 관리를 했을 때 엎드려서 시키면 뒤에 풀게 많아서 한 1시간 동안 엎드려 있다가 탁 세우잖아요. 그러면 눈을 못 뜨는 분들 계세요. 이쪽으로 안압이 오르고 혈류가 완전히 그냥 압력이 올라가지고 순환이 잘 안 되시는 거 부어버려요. 그때 저희가 딱 눈둘레근을 이렇게 몇 번 해주면 다시 눈을 뻥 떠요. 그런 거 예, 경험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거 보세요. 나는 입꼬리를 올리고 싶어. 입꼬리. 그러면 입술 위에 눈과 입술 근처에 위 입술 올린 근육이 있습니다. 저기를 풀면 아, 입꼬리가 올라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아, 입꼬리에 관련된 근육은 요 위쪽에 있겠네? 그러면 초음파를 가지고 거기를 조금 문지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꼬리가 자꾸 내려가고 왜 딱 봐도 슬퍼 보이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 분들. 여기 입꼬리 내림근이 자꾸 굳어가가지고 자꾸 입꼬리를 내려요. 그럼 아, 입꼬리를 내려가니까 밑에 어딘가 근육이 있겠구나. 여기를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해하시라고 지금 사진 올린 거고요. 광대가 자꾸 저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분들 있죠. 광대 근육을 좀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비근, 콧구멍이 자꾸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콧구멍이 점점점 펑퍼짐해지고 콧구멍도 커지는 것 같은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비염 있고 충농증 있으신 분들은 저 비근, 코 위에 양쪽 이 비근 여기가 자꾸 눌려가지고 콧구멍이 눌리니까 펑퍼짐해지고 눌리는 거예요. 여기를 풀어주시면 한쪽 풀어보세요. 콧구멍이 갑자기 작아지면서 콧대가 쫙 세우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세요. 무작정 얼굴을 막 문지르지 말고 아, 나의 포인트는 콧구멍, 코를 좀 세우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비근을 좀 풀어야지. 아, 나는 오늘은 관리 중에 입꼬리를 좀 올려야겠어. 그러면 입꼬리 근육 올린 그 저기를 좀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육을 만져가면 되십니다. 팔자주름 관리는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 관리를 일단 먼저 해보시면 되십니다. 1번은요, 광대 밑에 림프가 있어요. 저 빨간 지점. 저기에 노폐물들이 꽉 차면 광대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광대와 피부의 격차가 많이 심해지면 자꾸 팔자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요. 팔자주름을 푸는 방법은요, 밑에서 팔자주름 쪽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비근을 지나서 눈썹 바깥쪽으로 이 방향대로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했는데 그래도 팔자주름이 계속 개선이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의 근육을 이 가슴 대음근에서 여기가 딱딱한 분들은 여기서부터 자꾸 이렇게 짜아당겨요. 그래서 이쪽 근육도 풀어보시면 되세요. 이 세 개를 다 해보시고 영양도 같이 넣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광대를 잘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광대 있어서 동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싫다고 거기를 다 분해해버리면 갑자기 광대뼈 없어지면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광대뼈 있는 게 좋겠죠? 물어보면 있는 게 좋다 그러면 좀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요거를 앞쪽으로 남겨놓을 것인가 뒤쪽으로 남겨놓을 것인가 이 초음파를 가지고 분해를 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나가시면 되십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뼈를 할 때는요, 일단 스케일링을 먼저 하면 되세요. 자, 얼굴 관리하는 걸 일단 한번 보세요. 턱 밑에서
저 위로 잘근. 자, 제가 뒤쪽으로 혈점 머리 경계로 왔을 때 한 번씩 쫙 파동 넣어주고, 귀 뒤쪽으로 가서도 머리 경계에서 문질문질 하다가 한 번씩 꾹 넣어주고, 저렇게 넣을 때 뇌 속으로까지 초음파 파동이 간접적으로 들어갑니다. 머리카락이 있어서 머리를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초음파가 꺼져 버리는데, 저 경계에서 꼭 한 번씩 조금씩 시간을 두면 뇌 쪽으로 파동이 간접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팔자주름 관리는 밑에서 위로 올릴 때는 힘을 살짝 주고 내릴 때는 힘을 빼고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올려서 눈썹 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눈 관리는 안쪽으로 둥글게. 마지막은 저거는 지금 눈 주름 펴는 거예요. 자, 밑으로도 주름 펴고 위로도 주름 펴고, 딱 이렇게 근육이 밀착해서 주름이 일자로 딱 간 거를 이렇게 펴는 거예요. 밑으로도 잡아당기고 위로도 잡아당기고, 마지막에는 피부 결대로 한번 리프팅을 쓸어서 다 저렇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마는 주름이 가로로 지져 세로로 한번 쭉쭉 저렇게 펼쳐주시면 되십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머리 경계에서 한 번씩 쭉 타고 내려가면서 림프 방향으로 쭉 쇄골로 버리시고, 마지막으로는 심장 쪽으로 저렇게 보내는 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저렇게 한 번 다 컨트롤 했으면요, 마지막에 내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 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입술을 좀 하고 싶어. 그럼 입술 관리하면 되고요. 저 속도 1초에 한 번 정도 움직이는 속도로 하시면 되시고, 한 3단 이하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실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뒤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얼굴 목은 보여줄 수가 있는데 몸을 보여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오늘 몸 관리하는 거를 이 마이크로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실기를 이론으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케이도 흡수를 시키지만 저런 시트팩을 올려놓고 초음파는 엄청 좋아요. 우리가 매질로 수분 젤을 쓰잖아요. 저 시트팩에 수분이 정말 만땅이에요. 저기다가 초음파 파동을 하면 운동 효과로 탱탱해지고, 혈관의 순환도 좋아지고, 염증도 없어지고, 저 시트팩에 있는 유효 성분도 흡수시키고, 그래서 시트팩을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으시고요. 자, 저는 이제 관리할 때 이렇게 시트팩 올려놓고 저렇게 팔 관리도 하고, 겨드랑이 림프 관리도 해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턱관절 관리입니다. 턱관절은요, 저기 교근, 씹는 근육, 이 꽉 물었을 때 딱딱하게 여기 굳어있는 저 근육을 풀어주셔야 돼요. 힘을 빼고 그냥 딱 접촉시켜가지고 빼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저 모델한테 벌리라고 해서 턱관절의 요 관절 쪽 있죠. 여기가 자꾸 여기가 마모되면서 인대도 마모되고 연골도 마모되면서 이게 부딪히면서 아픈 건데, 벌리라고 해서 파동을 이쪽으로 딱 집어넣어 주면요, 훨씬 염증 관리가 잘 되세요. 관절 관리가 잘 됩니다.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할 때 쏘고 입 다물고 내리고, 할 때 쏘고 입 다물 때 내리고. 왜냐면 계속 입 벌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파요. 그래서 박자를 맞춰서 해주시면 되시고, 초음파는 관절의 이 염증 제거와 연골 재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가능해요. 진짜 손 관리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턱관절 때문에 두통에 10년 정도 시달리던 분이에요. 저희 샵에서 턱 관리하셔서 지금은 소리 딱딱 나는 것도 좋아지시고, 벌릴 때마다 소리 나고 이명, 그걸 고생하셨는데 교근 관리와 턱관절에 마모된 것들이 좋아지면서 건강해진 사례입니다. 자, 바이오케이 임상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음파하고 바이오케이 하면요, 이렇게 주름도 완화됩니다. 그리고 얼굴 라인도 저렇게 좋아지시고요. 얼굴이 바이오케이 해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요, 리프팅과 이렇게 차올라요. 피부가 차오르니까 얼굴이 되게 작아지시고 눈도 커지시고, 저기 팔자주름도 왼쪽 보세요. 팔자주름이 한 번에도 저렇게 차올라가지고 펴지기도 하고 얼굴이 좁아지고, 요거는 눈 밑에 푹 들어간 부분이 차오르면서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이런 관리들이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전신 관리입니다. 저희 지금 얼굴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자, 전신 관리.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 무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향성이 달라져요. 저희는 초음파를 가지고 순환 관리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순환에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관절이 자꾸 붓는 것도, 성인병이 자꾸 오는 것도, 척추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피가 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가 제일 잘하는 순환을 관리해주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피의 흐름의 사진, 동맥 다 보이시죠? 요거는요,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 대동맥 위주인데요. 요 사진대로 저희가 딱 생각하시고 반을 딱 자르세요. 이렇게 점선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든 관리의 순서는 요 반을 딱, 배꼽 위에 관리는요, 이쪽의 대동맥, 이 혈관대로 먼저 풀어주시면 돼요. 배꼽 밑에는 요쪽에, 대퇴동맥 요쪽의 관리를, 순환을 먼저 해주시고 문제점 부위에 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문제점 부위라는 건요, 만약에 무릎이 나는 남들보다 계속 관절이 염증이 생기고 아파. 원인은 피의 흐름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아프면 이쪽에서부터 피의 흐름을 일단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아픈 쪽에 집중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이게. 나는 팔이 아파, 팔이. 왜 팔이 아프냐면 피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피의 순환은 여기 경동맥에서부터 시작돼요. 여기를 다 피를 흘려놓고 마지막에 그쪽 근육층 가가지고 문질러 주시면 되세요. 나는 만약에 발가락이 아파. 어디를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죠? 배꼽에서부터 이 대동맥에 큰 혈관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열어주고 마지막에 발가락이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나는 손바닥이 아파. 어디부터 해줘야 할까요? 맞아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경동맥부터 이렇게 큰 혈관을 열어주고 마지막에 안 좋은 부위 가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근원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오늘 손바닥이 아픈데 손만 이렇게 관리를 해요. 물론 풀립니다. 파동으로. 근데 여기에 있는 혈관,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요, 여기는 또 아프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안 아파지라고 그냥 관리를 길게 보고서 위에서부터 아예 이 줄기를 다 열어주면요, 피가 흐르면 안 아파요.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해가지고 고객을 딱 만났을 때 저는 위가 아파요, 밑에가 아파요 딱 생각해서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어디를 큰 혈관을 열어줘야 할지를 생각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다시 안 아파져요. 그냥 일시적으로 손 아프다고 손만, 일시적으로 무릎 아프다고 무릎만 하면 그날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피가 안 흐르면 또 다시 염증과 굳어져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다 설명했습니다. 제가 팔이 아파요. 그러면 이거를 읽어보면, 자, 팔 아파요. 그러면 1번 흉쇄유돌근을 풀어서 신경계를 연다. 2번 중추신경계를 연다. 3번 피순환기를 열어준다. 쭉. 4번 아픈 쪽을 집중한다. 요겁니다. 쉽죠? 여기가 아프든 여기가 아프든 여기가 아프든 똑같습니다. 일단 순환에 초음파가 제일 잘하는 거는 순환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라운드 숄더 관리법입니다. 저게 딱 봐도 어깨 앞으로 쏠려가지고 툭 튀어나왔죠? 저 부분을 왔다 갔다 팔을 넣으면서 한 번씩 꼭 세게 눌지 말고 꾹꾹 누르세요. 그러면 굳어있는 정도가 심하고 염증이 많은 분들은 합니다. 저기가 그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염증이 있을 때는요, 파동이 반사되면서 뜨겁고 아프고요, 염증이 다 분해돼서 기화돼가지고 빠져버리면 파동이 들어가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자, 그때까지 해주시면 되시고, 저게 다 되면 마지막에 손을 살짝 한 번씩 꾹꾹 눌러가지고 뒤로 가라 하면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의 원칙이 다 똑같아요. 척추협착증. 자, 뒤에 척추가 협착이 생기는 이유는요, 근육이나 인대가 파열되었구나, 그 다음에 연골 이런 것들이 다 마모되면서 이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서 오는 게 협착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순환계를 열어주고 혈관계를 열어주고
거기에 있는 염증을 빼주고 연골을 만들어주는 테크닉을 하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척추에 생기든 경추에 생기든 뭐.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하기 전에 신경이 지나가는 쪽을 먼저 한번 컨트롤하면 근육은 1차적으로 많이 풀린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등이 아프다 그러면 등의 중추신경계 저기를 풀고요. 여기 앞쪽에서 어깨 쪽에 여기에서 신경계 혈자리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1차적으로 풀립니다. 자, 등은 어깨에서 풉니다. 등은 어깨에서 푼다는 거 잊지 마시고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저렇게 허리 쪽에서 신경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고 엉덩이와 무릎 사이의 중간쯤 한번 꾹 눌러주고 무릎과 발목의 중간쯤에서 한번 꾹 눌러주고 초음파를 가지고 꾹꾹 한 번씩 눌러주면요. 신경계의 흐름이 좋아져서 풀기도 전에 근육이 풀려 있어요. 그리고 발목의 여기 부분도 허리 신경계의 흐름입니다. 여기 한 번씩 눌러주면 네, 1차적으로 근육이 풀립니다. 그 다음 이걸 한 다음에 두 번째는 근육 결대고 우리가 2교시 때 배우는 근육의 흐름을 알고 풀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고관절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다 똑같아요. 고관절도 그 부분의 연골, 인대, 연골 이런 것들이 자꾸 마모되고 안 좋아지면서 하는 건데 예, 염증 빼고 연골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고요. 그거 이따 알려드릴게요. 천장관절염이라고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저기 엉덩이 골반 쪽에 있는 저기도 똑같아요. 인대나 연골이 다 마모돼서 자기네들끼리 염증 생기고 부딪혀서 좁아지고 해서 오는 건데 저기를 청소해주고 연골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면 저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자, 자골신경도 똑같습니다. 다 어딘가가 막히고 눌려요. 이 병명은 뭐 나열하자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골반이 삐뚤어져 있고 딱 봐도 다리가 길이가 달라. 그러면 저 햄스트링 근육 짧은 쪽 많이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무릎 관리. 무릎 아프신 분들 많죠. 제가 아까 관리 팔꿈치로 관리할 때 이렇게 접으라고 그랬고요. 무릎도 관절이죠. 접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의자가 있으면 이렇게 의자에다가 무릎을 저렇게 올려놓고 무릎 이렇게 올리면요 관절이 열립니다. 그 상태에서 저 빨간 지점 있죠. 저기에서 파동을 많이 쏴주면요 그 무릎 전체 관절에 파동이 잘 들어가요. 열린 상태여서. 이렇게 딱 펼쳐놓고 의자 앞에다 놓고 펼쳐놓고 관리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접어서 다리를 저어서 무릎 바로 위쪽에서 파동을 주면 이 전체 관절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관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릎 아프신 분들, 다리 아프신 분들, 발가락 자꾸 저리신 분들은요. 저기 족삼리 혈이 있습니다. 저기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저 관리해줄 때 제 그 혈관 어디서부터 열어줘야 할까요? 다리니까. 맞아요. 이제 다 외우셨죠? 이 내용은 다 이거 풀어놓은 거예요. 다리 쪽이 아프고 무릎 쪽이 아프고 발목 쪽은 복부에서부터 서해부 밑에 대퇴동맥 거기 혈관을 한번 피를 잘 흐르게 열어주고 아픈 쪽을 집중해 주시면 되십니다. 종아리가 자꾸 퉁퉁하게 붓고요. 종아리 근육이 아프고 이러면 저렇게 오금 뒤에 가운데쯤 한번 저렇게 꾹꾹꾹 눌러서 신경의 흐름을 완화시켜주면 일단 근육이 잘 풀립니다. 자, 무릎이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 가운데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요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무릎 가운데 발가락, 셋째, 넷째 발가락에서 초음파를 쏴주면 도움이 되고 무릎의 안쪽이 아프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와서 엄지발가락 쪽에서 한번 꾹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고 저런 흐름을 잘 타면 신경 흐름을 잘 타면요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실 수가 있으세요. 무지해반증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해반증은요 앞이 힐을 신거나 좁은 신발 잘 신으신 분들이 걸리시는 건데 똑같아요. 저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제 다 외우셨죠? 다리니까 복부부터 시작해서 대퇴동맥부터 시작해서 피의 흐름, 순환계를 열어주고 자기가 아픈 부분을 집중한다. 만약에 혈관이 순환은 안 되는데 발가락에서만 계속하면 일시적으로 풀릴 수 있으나 피가 안 흐르면 또 그 지병이 생깁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으세요. 무지해반증 두세 번만 해도 좋아지세요.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 초음파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저렇게 수술시키고 저런 거를 하게끔 하는데 초음파 몇 번만 하면 좋아집니다. 무죄반증 반드시 풀으셔야 하세요. 저게 점점점 휘시면 근육이 자꾸 휘어져 갑니다. 발가락을요, 제가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굽어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뭔가 당겨보세요. 발가락에 신경이 잘 가는 사람은요, 힘을 꽉 줄 수 있고, 발가락에 신경이 안 가는 사람은 당겨도 금방 싹 따라 올라와요. 그걸 통해서 신경의 흐름을 측정할 수가 있고, 초음파를 가지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체 관리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퇴동맥부터 풀었겠죠? 자, 서해부 밑에 동맥 혈관을 쭉 풀어주고, 밑으로 초음파 혈관을 열어주기 위해서 잘근 하면서 쭉쭉쭉 내려갑니다. 한 번씩 다 컨트롤을 하면 혈관도 열리고 단백질을 계속 근육층에서 합성을 하면서 관절 쪽으로 연골이 채워지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계속 문질러야 하나 팔 아프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혈관 청소를 하고 있고 피를 잘 흐르게 하고 있고 단백질도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무릎은 저렇게 둥글게 저 안쪽으로 파동을 넣는 겁니다. 네, 저건 근육혈.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구부려서 하시면 되시고, 쭉쭉쭉쭉 혈관 바로 내려와서 발끝까지 쭉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렇게 하는 중에 유난히 뜨거워, 아파 하시는 부분이 반려인 되면 그 부분에서 집중해 주시면 되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요거는요, 그냥 무병장수 5대 혈자리래요.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특별히 어디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만 초음파로 꾹꾹 파동을 주면 건강해지신다고 합니다. 네. 자, 연골은 반드시 저희가 아직도 병원에서는 우리 뒤에 선생님도 계시지만 병원에서는 아직 연골이 재생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초음파의 의학 세계에서는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넘게 초음파를 쓰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찍어봤더니 생기는 것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초음파로 재생이 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고, 이제는 그 물리치료과 교수들이 저렇게 초음파로 연골 재생이 된다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초음파가 연골 재생을 해준다는 논문입니다. 네. 자, 연골이 저렇게 점점 마모되면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 마모되면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모든 염이 오는 거예요. 척추염, 관절염, 모든 염. 그거를 우리가 초음파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건 안 보셔도 되고, 나는 만약에 손목 쪽에 염증이 많고 연골이 마모돼서 아파. 그러면 일단 1번.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손목. 네, 팔꿈치, 팔목 다 똑같습니다. 1번, 흉쇄모듈을 풀어서 신경계를 풀어준다. 2번, 중추신경계를 열어준다. 3번, 이쪽으로 가는 큰 혈관계가 경동맥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시면요,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염증을 파동으로 빼고, 그 다음에 연골은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여기랑 가장 가까운 근육층에서 아까처럼 문질문질 해주면 단백질이 합성이 돼요. 그래서 연골이 완충된다고 지금 논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팔꿈치는 마지막에 그 단백질 합성을 요 위에서 하는 거고, 무릎의 연골은 어디에서 만들까요? 그러면? 그렇지, 허벅지. 발목의 연골은 어디에서? 종아리.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세요. 자, 선수 다 되셨네요. 이렇게 관절에 관련된 염증은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초음파로 이런 관리도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는요, 얼굴 관리할 수 있고요, 뱃살 관리할 수 있고요, 분 관리할 수 있고, 여자분들 Y존 관리, 남자분들 전립선 관리, 그리고 가슴 성형적인 거 커지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힙라인 무너지는 거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실기에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풀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믿습니다. 다이어트 됩니다.
운동을 3시간 하면요 지방이 녹는데요. 2-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지방이 녹죠. 근데 우리가 초음파 30분 만에 그 지방을 다 녹일 수가 있어요. 저렇게 큰 지방이 초음파를 가지고 문지르면 지방의 크기가 줄어들고 이 분해된 지방을 노폐물로 림프로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다 나간다고 그랬나요? 못 나간다고 그랬나요? 못 나가요. 30%밖에 못 나간대요. 그러면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 온열요법을 해주시면 다이어트 지방 분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같이 써주시면 라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뱃살 관리는요 저렇게 순서가 저렇습니다. 횡격막. 자, 아까 제가 뼈 스케일링을 하라고 했죠. 제일 먼저 관리할 곳은요 배를 하고 싶으면 배 주변에 뼈 스케일링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저쪽에 갈비뼈 밑에 저렇게 뼈 쪽을 향해서 해주시고 둥글게 돌려주시고 마지막에 버려주시는 건데, 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부 관리예요. 심장에서 피가 잘 흐르게 인맥 관리를 해준 다음에 저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갈비뼈 횡격막 쪽으로 초음파를 가지고 뼈 스케일링을 해주시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뼈가 도돌도돌해요. 느껴보셨겠지만 뼈에 독소들이 붙은 사람들은 도돌도돌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치골, 저 뼈 위에 초음파를 내고 왔다 갔다 하면 도돌도돌 노폐물들이 만지작 거려져요. 저걸 다 분해하면 매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위에도 똑같이 횡격막 쪽에 갈비뼈를 저기 붙어있는 독소를 빼주고 그 다음에 치골 뼈 쪽으로 왔다 갔다 한 3번씩 계속 똑같은 동작 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치골 쪽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저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이에요. 1번 뼈 스케일링을 한 겁니다. 자, 왔다 갔다 해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배 안에서 순환 방향 오른쪽으로 둥글게 지방 분해를 해줘서 배꼽에서 꾹 버려주고 둥글게 해주고 꾹 원을 점점점 작아지게 하면서 배꼽에서 꾹 버려주시면 되시고요. 자, 마지막에는 그냥 지방을 막 흔들고 마지막에 서해부로 버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초음파는요 장기도 활성화돼요. 배 쪽에서 저렇게 초음파를 하게 되면요 저 관련된 장부들이 가만히 운동 안 하던 장부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장기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래서 특별한 관리 없이 저는 위 연동을 좀 잘하게 해주고 싶어요. 해조 관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장 운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음파 해주세요. 이런 분도 관리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배 위에서 저렇게 장부 쪽으로 파동을 주면 되는데 주의할 점, 장기 쪽으로 똑같아요. 가만히 서가지고 그 장소에서 머물면서 오랫동안 주는 거는 안 돼요. 복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면. 네, 그러니까 가슴 관리입니다. 자, 가슴 관리는 이제 요런 우리 직급에 W 로켓크림 같은 거 바르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유효 성분이 흡수되면서 저희 지방세포 활성화가 되죠. 이런 크림 바르고 하시면 훨씬 좋고요. 밑에 사진은 가슴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 염증이 있는 사람들, 섬유선종, 물호, 유방암,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가슴 여기 중심을 꼭지를 중심으로 요렇게 이 방향대로 이 결 방향 보세요. 요렇게 해서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가다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조직이 유착됐구나, 그 부분을 잘근잘근해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딱딱한 덩어리들도 깨져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가슴이 너무 커서 좀 줄이고 싶어. 그럼 바깥으로 빼버리면 되세요. 반대로. 네. 그리고 우리 골반 기저 근육이 탄력이 없어가지고 밑에 방광 누르고 전립선 누르고 해가지고 요실금 있고 방광염 있고 전립선 문제 있으신 분들, 그분들도 파동으로 골반 기저 근육을 탕탕하게 위로 텐션업 해서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 전립선 관리 다 가능해요. 저희 샵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군 관리, 전립선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은요. 자, 이렇게 다리를 딱 벌리면 여기 내전근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이따가 선생님께서 짚어주실 거예요. 그 부분이 굳어지면
생식기로 가는 순환이 막혀서 이런 Y존 남자분들 전립선 염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수축되고 딱딱해진 것들을 풀어버리시면 되세요. 엉덩이 힙 관리 싱크 기능으로 하면 정말 좋습니다. 힙 관리 다 가능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은 그냥 특수 관리로 이런 관리도 할 수 있다 하고 짧게 풀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